뉴스를 보다 보면 종종 이런 표현을 듣게 됩니다. 그는 난신적자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역사 드라마에서는 더 자주 등장하죠. 왕을 배신한 신하에게 내리는 가장 무거운 비난, 난신적자. 나라를 어지럽힌 신하, 임금을 해친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표현은 대체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사자성어로 굳어진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의 탄생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2300년 전 중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춘추시대가 막을 내리고 전국시대가 시작되던 그 혼란의 시기로 말이죠. 기원전 5세기 중국 대륙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주나라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제후국들은 서로를 집어삼키며 패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신하가 군주를 시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인 군주를 몰아내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제나라에서는 대부 전씨가 점점 세력을 키워 사실상 나라를 장악해가고 있었습니다. 노나라에서는 사만이라 불리는 세 가문이 공작을 허수아비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동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중국 사회를 지탱해온 근본 원리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주나라가 세운 봉건제도와 종법제도,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약 사상. 이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나라의 가난한 사족 집안에서 태어난 공구, 훗날 공자라 불리게 되는 인물이었죠. 공자는 이 혼란을 목격하며 깊은 우려에 빠졌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예학을 공부했고 주나라 초기에 찬란했던 문화를 동경했습니다. 주공이 만든 제도, 문왕과 무왕의 덕치, 그것이야말로 이상적인 정치라고 믿었죠.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공자가 살던 노나라에서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원전 609년 노나라 선공이 자신의 서자측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기원전 542년에는 양공이 제나라로 망명을 갔다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공자는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신하가 군주를, 자식이 아버지를 해치는 세상. 이것은 인간 사회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공자는 50대에 접어들면서 한 가지 중요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노나라의 역사서인 춘추를 편찬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공자는 춘추를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한 글자, 한 단어를 선택하는데도 깊은 뜻을 담았죠. 이를 춘추필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군주가 신하에게 시해당했을 때 공자는 그 신하의 이름을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시라는 특별한 글자로 표현했죠. 이것은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신하가 군주를, 자식이 부모를 죽인 극악무도한 범죄임을 나타내는 글자였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은 스승이 춘추를 편찬하며 밤낮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날은 한 문장 때문에 몇 시간씩 생각에 잠기기도 했죠. 공자가 세상을 떠난 후 약 100년이 흘렀습니다. 전국시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춘추시대보다 더 많은 신하가 군주를 시해했습니다. 진나라, 초나라, 제나라에서 끊임없이 정변이 일어났죠. 이때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또 다른 위대한 사상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맹자였습니다. 맹자는 공자보다 더 직설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각국을 돌아다니며 제후들에게 왕도 정치를 설파했습니다. 어느 날 맹자의 제자 공손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춘추를 그토록 중시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이죠. 맹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도덕과 정의를 잃어버렸을 때 말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다고 했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록이고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맹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공자께서 춘추를 지으셨을 때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행이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바로 이 대목에서 맹자는 난신적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맹자 등문공 하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공자성 춘추 이난신적자구. 공자께서 춘추를 완성하시니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하였다. 이 문장은 단순한 역사적 서술이 아니었습니다. 맹자는 이를 통해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첫째, 악행은 반드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역사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둘째, 도덕적 질서는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신적자라는 말 자체가 신하와 자식이 지켜야 할 도리를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는 군주를 받들어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섬겨야 한다는 유교의 근본 가치였죠. 셋째, 지식인의 책임입니다. 공자가 춘추를 지은 것처럼 올바른 기록과 비판은 지식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이었습니다. 맹자 이후 난신적자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무거운 비난의 말이 되었습니다. 한 무제시대 동중서는 춘추 공양학을 발전시키며 이 개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당나라 때는 이 표현이 법률 용어로까지 사용되었습니다. 모반죄를 다스릴 때 난신적자의 죄라고 명시했죠. 송나라의 주자는 춘추를 더욱 깊이 연구하며 난신적자에 대한 역사적 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 말은 엄청난 무게를 가졌습니다. 연산군이 폭정을 일삼자 신하들은 그를 폐위시켰고 실록에는 그의 행위를 난신적자의 범주로 기록했습니다. 광해군 역시 인목대비를 유폐하고 동생을 죽이자 반정 세력은 그를 난신적자로 규정했죠. 흥미로운 것은 이 표현이 양날의 검이 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권력을 잡은 쪽은 항상 반대편을 난신적자로 몰았습니다. 누가 진짜 난신적자인지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였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이 말이 정적을 제거하는 명분으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난신적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군주도 없고 봉건제도도 없는 시대에 이 말이 여전히 유효한 걸까요? 놀랍게도 이 표현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다만 그 의미가 조금 변했을 뿐이죠. 오늘날 난신적자는 공동체를 배신한 사람,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지도자, 공적 신뢰를 저버린 권력자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2300년 전 맹자가 이 말을 만들었을 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저버리면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난신적자라는 사자성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공자가 붓을 들어 춘추를 쓰기 시작했을 때 그는 무력이 아닌 기록으로 세상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맹자가 난신적자라는 말로 그 뜻을 이었을 때 그는 도덕적 질서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그 오랜 무게를 함께 이어봤습니다. 권력은 책임이고 지위는 의무이며 역사는 결국 진실을 기억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네 글자 난신적자에 담긴 2300년 역사의 교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